나를 위해 꺼내 먹는 시간 냠냠 키트. 오늘은 파인애플 키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가죽 단면 마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실 거는 파인애플 몸판 가죽 2장,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가죽 1장, 막대 도구하고 토코놀 마감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죽 조각이 좀 작은 부분들이 많아서 도구를 여기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할 거고요. 사용량은 아주 소량씩 콕콕콕콕 찍어 바를 겁니다.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고요. 토코놀 바를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죽이 잘려진 단면을 처리하는 건데 처음에는 여기 파인애플 몸판의 테두리 두 군데는 안 하셔도 되고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 동그라미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는 전체 단면을 쭉 한 번에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토코놀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마감하고자 하는 부위에 콕콕콕콕 소량씩 찍어 발라주시고요. 아주 소량씩 저는 지금 바르고 있어서 마치 안 바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힘을 주셔야 되는데 이 단면이 뿌득뿌득하게 느껴질 정도의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가죽에 마감재가 스며들면서 남아있는 토코놀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튀어나온 건 이렇게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겉에 토코놀이 남지 않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작은 부분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서 바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량만 발라서 바로 문지를게요. 마감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죽을 이렇게 재단을 하면 재단한 부분은 재단하지 않은 이런 앞면에 비해서 좀 약한 상태이고 보기에도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코팅을 살짝 입혀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구성도 살짝 올려주고 보기에도 좀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발라서 마감을 하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 처음에 바른 부분들이 예쁘지 않게 물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간 짧게 나눠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바르고 문지르고 튀어나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닦아주고요. 또 바르고 문지르고 아주 소량씩만 하시면 됩니다. 또 바르고 문지르고 옆에 티슈 같은 것을 두시고 중간중간 손 닦으시면서 여기 막대도 한번 닦아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양 조절이 힘드실 때는. 여기 뾰족뾰족한 부분은 어때요? 하기가 조금 힘들죠? 손가락이 또 닿기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발라놓고 막대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 마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테일을 살리려는 동작이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하시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뾰족뾰족 부분도 마감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옆면.
키링 스트랩이 조금 가늘기 때문에 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따라 해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했고 일단 코코놀은 나중에 한 번 더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가죽 메쉬 엮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거는 중간에 칼집이 나여져 있는 동그란 몸판이 될 가죽하고요. 엮어 나갈 얇고 긴 스트랩 가죽 그리고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몸판 가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정하게 칼집이 나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칼집들을 통해서 이 얇은 스트랩 가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엮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원판에 총 3줄로 칼집이 나여져 있는데 스트랩을 3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접어서 잘라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끝부분을 조금 날카롭게 잘라서 이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가위 쓰실 때 조심하실 거는 일반 가위랑 다르게 굉장히 작죠. 작고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일반 가위는 뒤를 잡는다면 쪽 가위는 앞쪽 날을 비틀듯이 이용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뾰족한 부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네. 메쉬 엮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메쉬 척칸에 여기 칼집을 벌려주시고 스트랩 가죽 한 장을 이렇게 끝이 뾰족한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벌려서 넣어줍니다. 쭉 당겨주시고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당겨주시고 돌려서 다시 칼집을 벌려서 또 스트랩을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스트랩이 좀 튀어나올 정도로 길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칸은 또 어떻게 될까요? 뒤로 돌리셔가지고 바로 첫 칸부터 또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벌려서 넣어주고 쭉 잡아 당겨주시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음 칸 벌려서 넣어주시고 뒤를 돌려서 또 당겨주고 다음 칸 또 벌려서 넣어주고 또 벌려서 넣어주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한 땀 한 땀 이렇게 엮어나가는 수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명품에서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비용이 고가 제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랩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여기 이제 튀어나오게 하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까지 엮어주세요. 끝에 튀어나온 것들 살짝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리하실 때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낼 건데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원보다 살짝 튀어나올 정도 한 1-2mm 정도 저는 한 1mm가 좋은 것 같아요. 1mm 정도 튀어나오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이 조금씩 여유를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쉬 엮기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메쉬를 엮은 몸판을 파인애플 몸판하고 연결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쉬 엮은 것 준비해 주시고 파인애플 몸판 가죽 2장 준비해 주시고요. 중간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스펀지, 까만색 스펀지 준비해 주시고 본드 그리고 우드 스틱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드칠을 할 건데요. 본드칠 같은 경우 가죽공예에서는 양쪽에 본드칠을 한다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붙인다면 몸판에 동그란 부분 여기 발라줄 거고요. 여기도 테두리 부분 발라줄 겁니다. 본드 통을 열어볼게요. B라고 쓰여져 있는 본드 통을 열어보시면 어느 정도 또 이것도 토코너와 비슷하게 점도를 띠는 액체가 들어있고요. 냄새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몸에 많이 해롭지 않은 이태리체 수성 본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시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원치 않은 곳에 묻어서 닦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모양도 예쁘지 않겠죠. 소량으로 조금씩 발라주세요.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메쉬 엮은 몸판 같은 경우 테두리에 약 2mm 정도 발라주시는데 우드 스틱의 넓은 부분을 이용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본드를 바르실 때 방향이 또 중요한데요. 몸판 여기 가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훑어내리듯이 발라주세요. 굉장히 소량으로 보이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해요. 그리고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양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듬성듬성 바르는 건 아니고요. 양이 많지 않게 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혹시 튀어나온 거는 바로바로 닦아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려둘게요. 건조 시간을 갖고 마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본드거든요. 그래서 놔두시고 또 여기도 가죽 안쪽에서 단면 쪽을 향하게 안에서 바깥으로 본드칠을 해주세요. 여기도 얇고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본드칠 하실 때 유의사항은 수성 본드라 굉장히 약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의류 같은 섬유 부분에 붙으면 정말 안 떨어지고요. 가죽에도 원치 않는 부분에 묻으면 잘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랐고요. 건조 시간은 하얀색 본드가 투명해지면 건조가 다 된 거라서 얇게 바르셨으면 벌써 거의 건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건조됐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거의 말라서 붙여볼게요. 모양을 아까 염두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대각선으로 붙이는 게 좋아서 대각선으로 살짝 붙여볼게요.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는 살짝 붙입니다. 이렇게 대충 붙이셔가지고 뒤를 돌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살짝 이동을 다시 해서 맞춰주세요. 사방이 비슷하게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붙여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인애플 몸판 앞쪽이 완성이 되었고요. 뒤쪽하고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스펀지를 붙여서 좀 입체감을 주도록 해볼게요. 뒤에 스티커를 제거하시고요. 파인애플 동그란 부분 뒤에 가운데 붙여주세요. 붙이시고 꾹꾹꾹꾹 눌러주는데 살짝 중심을 향해서 밀듯이 입체감을 더 주기 위해서 밀듯이 돌리면서 붙여주시면 약간 여기 동그란 부분이 봉긋하게 올라오죠.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요. 살짝만 입체감을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앞 뒷판을 본드 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다시 본드 열어주시고, 이번엔 본드 양을 조금 많이 하셔도 돼요. 많이 하시는데 한쪽에 뭉쳐있지 않게 넓게 펴발라주세요. 턱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여러 번 손대셔도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얇게 펴주세요. 돌려가면서 가죽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면이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오히려 단면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이 동그란 조그만 스트랩 옆글 구멍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여기는 좀 소심하게 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조금씩 발라서 꼼꼼하게 펴주세요. 흰색이 너무 뭉쳐있는 부분은 다시 얇게 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 둘게요. 나머지 파인애플 몸판 뒷판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여기는 조금 수월하겠죠. 폰드 칠을 굉장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몸판에 보시면 어떤 바느질 부분이 없이 완성이 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폰드 칠을 또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넓은 부분 먼저 하고 마지막에 구멍 부분을 칠해줄게요. 네, 저는 이 정도로만 바르겠습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본드는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단면을 살짝 이렇게 걷어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만져주시면 조금 더 단면이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살짝 말려두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것 본드 칠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트랩 뒷부분 본드 칠하는 것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검정색 부분들이 본드 칠을 할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드 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 5, 6과 7, 8번 사이에는 여기 오링이 들어갈 거라 오링이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드 칠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우리 파인애플 몸판 앞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드 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제가 치우지 않고 이렇게 두고 본드 칠을 해볼 건데요. 당연히 본드 칠은 뒤쪽, 가죽 뒤쪽에다 할 거고요. 본드 열어볼게요. 이번에도 소량으로 하시긴 할 건데 본드 바를 구간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구간을 쪼개서 발라주시면 편해요. 세로 방향으로 2분의 1씩 쪼개서 발라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발라볼게요. 그리고 바느질 할 구멍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뚫어줄 거니까 구멍 가려서 본드 칠 하시면 됩니다. 말하다가 5, 6과 7, 8분 사이를 칠할 뻔했어요. 그런데 칠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서 혹시나 칠하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5, 6과 7, 8 사이를 떼고 쭉 9번까지 칠해줄게요. 2분의 1 하셨으면 돌려서
저는 2L을 놓고자 이 방향으로 했는데 내 몸 방향으로 놓고 칠하시면 됩니다. 그림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또 여기는 조금 한번 해보셨으니까 쭉 바르시면 되겠죠? 하다가 여기 살짝 떼시고 쭉 바르시고, 여기 손은 손톱 끝으로 살짝 힘을 줘서 눌러주시면 좀 덜 달라붙어요. 면적으로 누르시면 굉장히 달라붙고 본드도 칠한 게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손톱 끝으로 좀 안 칼지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 2번 네모 모양을 정확하게 하시긴 당연히 어렵죠. 그 구멍 주변을 그냥 칠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드 칠은 다 됐고요. 다시 본드 닫아주시고 얘는 또 말려주세요. 아까 우리 본드 칠해 둔 여기 파인애플 몸판 2장 가져오셔서 붙여볼게요. 흰색에서 투명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붙이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먼저 제일 잘 보이는 게 이 동그란 부분이겠죠. 스트랩이 들어갈 구멍을 앞뒤를 모양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나머지는 여기 양쪽 모서리를 먼저 맞추시고 이제 나머지를 쭉 돌려가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단면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붙여주시면 좀 더 매끈하게 단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눈으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몸으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완벽하게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쭉 붙이셨으면 이제 가운데도 붙여주시면 되는데 붙이시고 바닥에 놓고요. 여기 동그란 부분 그 가장자리를 돌려가면서 붙여주시면 우리 동그랗게 그 입체감을 준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 본드가 있으면 떼어주시고요. 본드를 근데 무리하게 떼시면 이제 붙였던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씩 튀어나온 것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몸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스트랩 연결하는 게 남았고요. 스트랩 연결할 때도 다시 한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또 번호가 쓰여진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번까지 구멍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이 우리 오링을 넣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렇게 접히면서 얘네가 구멍이 만나도록 되어 있고요. 얘도 또 위쪽으로 접히면서 구멍들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제 거에 미리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넣으실 때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인지 뒷면인지 이 방향도 중요해요. 이 방향과 그리고 넣는 방향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스트랩을 내 몸 쪽에 뾰족한 부분을 놓고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뒤집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파인애플은 이렇게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넣어서 잎사귀가 이렇게 말아 올라가겠죠. 말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여기 5, 6과 7, 8번 사이에 본드칠 건너뛴 부분을 기점으로 접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셨고요. 이제는 엮어 나가면서 붙여보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랩 방향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놓고 내 몸 쪽에 파인애플 가시 부분을 이렇게 놓으시고 파인애플은 그냥 정면으로 놓으셔서 넣어주세요. 먼저 여기 잎사귀 부분 말고요. 여기 본드칠 안 한 부분 기점으로 이렇게 접는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네. 접을 때 구멍을 딱 맞춰서 접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바늘을 이용해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먼저 5, 6번과 7, 8번을 만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번호로 설명하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 본드칠 안 한 부분을 기점으로 살짝 접어보시면 양쪽에 2개의 구멍이 대칭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 구멍 길이, 그러니까 6번과 7번이 만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1, 2, 3, 4, 5, 6번에 넣네요. 6번에 넣어서 오뎅꽃 치키듯이 7번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키셨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냥 쭉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구멍들은 바늘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구멍들도 한 번씩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파인애플 여기 잎사귀 부분을 싹 돌려서 위쪽으로 넘기실 건데 여기서도 지금 파인애플 1번하고 4번이 만나도록 하면 됩니다. 1번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여기 뒤로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3번, 4번인데 위쪽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 구멍에 통과.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를 이쪽 여기 잎사귀 돌아가는 부분을 손으로 좀 꾹 해서 접어주세요. 힘이 좋아서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바늘 여기 넣은 부분도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지금 바늘 다시 한번 구멍 확인하면서 뚫어줄게요. 뚫면서 이렇게 나오는 본드들은 바로바로 떼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멍은 다 맞았고 바느질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본드가 있는 것도 떼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얼추 모양이 다 나왔죠? 네, 이제 바느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과 바늘 준비해주시고 가위 준비해주시고 본드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바늘을 빼서 옆에 두시고 실을 천천히 꼬이지 않게 풀러보도록 할게요. 린넨 실이라고 해서 광택감이 없고 다소 뻣뻣한 느낌의 고급 실이고요. 가죽공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명품 에르메땡에서 사용되는 실로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실을 바늘에 바로 끼워 볼게요. 바로 끼워 주시면 되는데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끝을 좀 날카롭게 사선 형태로 자르셔서 넣으시면 잘 들어갑니다. 바늘 길이보다 살짝 길게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바로 밑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서 살짝 비틀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 없이 바로 바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뭐 대단한 바느질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감아서 반복해서 꾸며주는 바느질이에요. 네. 뭐 새드 스티치나 이런 복잡한 기법은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좀 재밌게 완성을 해보려고 좀 쉬운 바느질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바느질 구간은 총 2땀이에요. 여기 1땀, 잎사귀 부분 1땀. 동일한 방법으로 꾸밀 겁니다. 뒤로 돌리셔서 위나 아래는 딱히 상관은 없어요. 뒤에서 바로 바늘을 꽂아서 시작해 볼게요. 쭉 당기셔서 끝에를 너무 짧게 하면은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3cm 이상 남겨주시고 살짝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앞으로 돌려서 바로 아랫땀, 아래 칸으로 구멍으로 넣으셔서 다시 통과 쭉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세게 당겨서 여기가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살살 잡아당겨 주시고 다시 뒤로 돌려서 처음에 나왔던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뒤가 1땀이 완성이 되었죠. 네. 요거 반복을 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아랫칸으로 쭉 잡아당기시고 또 뒤로 가서 그 윗칸으로 들어가서 쭉 잡아당기시고 이렇게 되면 앞뒤가 2칸씩, 2줄씩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마감을 하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앞에는 3줄이 반복되도록 한 번 더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뒤를 돌리면 윗칸, 아랫칸 실이 2줄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2줄이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 적당히 잘라주는데 처음에 남겨둔 길이 정도 충분히 여유있게 잘라두세요.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아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뒤로 돌려서 위나 아래 크게 상관이 없이 시작하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쭉 당겨주시고 길이 남겨놓으시고 잡아서 한쪽 손으로 잡아서 돌려주시고 다시 아래 구멍 맞춰주시고 쭉 잡아당겨서 다시 뒤로 돌려서 처음 구멍으로 가면 앞과 뒤가 1땀씩 나오고요. 그리고 반복. 그래서 앞에서는 3줄이 겹쳐져 있고요. 뒤 같은 경우는 2줄이 보이게 되면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신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요. 구멍이 너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바늘이 움직일 정도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앞에 3줄, 뒤에 2줄 이렇게 해서 앞에 3줄, 뒤에 2줄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매듭이 없이 마감을 할 건데 이렇게 양쪽 줄을 충분히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 우리 구멍 사이사이에 본드를 칠해서 구멍을 메꿔줄 거예요. 바늘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본드 열어줄게요. 소량으로 여러 번씩, 2-3번씩 콕콕콕 찍어 바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콕콕 이 정도, 아주 조금이죠. 이 정도 해서 바닥에 놓고 하세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위에다가 보여드리는데 바닥에 놓으시고 바닥에 놓으면 손이 좀 자유롭잖아요. 줄을 좀 당겨서 구멍을 벌린 상태로 본드를 집어 넣어주세요. 저는 한 번에 됐네요. 양이 조금 조절이 잘 돼서 한 번에 됐는데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채워주시면 돼요. 또 다음 칸 벌려서 콕 찍어서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 하고 또 구멍을 메꿔주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또 말려주셔야겠죠. 바늘은 본드를 좀 닦아 놓으시고 요거 나중에 또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마르는 동안 우리 처음에 했던 토코놀 마감 어디에 안 했다? 파인애플 몸통 테두리 안 했죠? 요거 하고 있을게요. 토코놀 다시 꺼내셔서 이번엔 손으로 다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양 조절이 어려우면 다시 스틱으로 하셔도 되고요. 새끼손가락으로 굉장히 조금 요 정도씩 쌀알 정도씩 찍어서 테두리에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손가락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문지문지 꾹꾹꾹꾹. 한 번에 욕심내서 전체를 바르시기보다는 구간 끊어가면서 천천히 발라주시면 더 잘 됩니다. 마감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영상이 끝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건조시키고 마르고 이걸 반복하셔도 되고요. 잎사귀 이런 뒷부분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 색상 차이도 보이시죠? 이렇게 코팅이 조금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손으로 하기 어려우시니까 스틱을 이용해서 바르셔도 돼요. 저는 이 정도로 마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코놀도 나중에 가죽 부분 마감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건조되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 본드도 이제 수성 본드라 쉽게 건조되진 않아요. 근데 오래 두시면 건조될 수 있어서 건조되기 전에는 가죽공예나 가죽 쪽에 본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까지 또 가죽공예용 바늘 또 놔두셨다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챙겨 두시고요. 네, 이렇게 건조가 되었으면 실 남은 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실을 살짝 들어 올리셔서 너무 당기시지 마시고요. 실 길이가 살짝 남아 있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잘라주세요. 조금 튀어나온 것들은 이렇게 구멍에 눌러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가죽 키링은 완성이 아직 안 됐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링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드린 오링은 오픈 오링이라고 해서 입구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준비해드렸고요. 이거를 우리 파인애플 키링의 스트랩 동그란 부분에 끼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구를 벌려서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키링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